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가치주, 테마주 투자 방법, 기법, 정말 크게 갈 섹트를 찾아라. 저는 요번에는 2017년도는 제가 전기차 위주로 했는데요. 자율주행차랑 2018년도, 2019년도에 자율주행차를 했고요. 요번에는 로봇 테마와 수소 테마가 가장 크게 갈 섹터다. 결국 모든 것은 투자 정책과 시장 규모에 있습니다. 테마주는 일단 투자 정책과 시장 규모를 봐야 됩니다. 테마주, 가치주 투자로 실패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요. 보통 보면 주식하다 쪽박 차는 분들이 보통 보면 테마주, 가치주 이런 거 하다 쪽박 차시는 분들 많죠. 상장 페이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순 가치주와 미래 가치주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부터 해야지 매수 방식이나 매도 방식 그리고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죠. 기간을 설정을 못하면은 단순 가치주, 단순 테마주는 그게 한번 상승했다가 버려지면 2년에서 10년 이렇게 버려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테마주, 가치주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 테마주의 패턴, 가치주의 패턴을 갖고 있고 성장주는 성장주의 패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정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시장 환경 우리 고양이가 키보드를 밟아버리네. 그 패턴은 시장 환경 테마주 리사이클링 주기에 따라간다. 이해 관점이 꼭 필요하고요. 과락을 예상하지 못한 올인형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식은 사실상 올인형 투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죠. 그 성공을 했다고 해도 운이 맞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 습관 때문에 쪽박차게 됩니다. 과락 후에 포기하는 경우, 과락했으면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락한 상태에서 방치를 하면 수익 전환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본전가에서 던지거나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 인내의 시간과 흐름, 패턴에 맞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상승 주기,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상승 주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철저한 성공 관점을 보면요. 이 앞부분에서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철저한 성공 관점은 패턴이 만듭니다. 이게 테마주는 가치주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패턴에 따라가면 돼요. 이 시장이 만드는 주가를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 자, 세계 산업 동향과 국가 정책을 믿어라. 국가 정책과 세계 산업 동향이 결국에는 뭘 만든다? 가치주가 폭락을 해도 다시 폭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가치주와 일반 테마주와 다른 점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미래 가치주와 단순 정책주 테마주는 달라요. 이게 얘네들은 단발성 단기호재입니다. 단순 정책주는요. 미래 가치주는 다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악재도 나올 거예요. 폭발 사고나 이런 게. 하지만 폭발 사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대규모 폭발이 아닌 이상 길면 길수록 좋은 산업이다. 이게 다발성 중장기 호재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게 기간이 3년짜리, 5년짜리가 아니고 10년, 20년, 50년짜리가 나오는 이런 게 가장 큰 섹터입니다. 이런 섹터를 찾아야 돼요. 세계적 선도 국가 기업, 국가 산업, 선도적으로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 전 세계적인 기업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 정책을 밀어주는 이런 산업,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테마,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 규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합니다.
장기적 실적 증가 요인 필요하고요. 그렇죠?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그렇죠?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 단순 정책주는요.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 애매모호하고요. 반짝 매출 기대 효과입니다. CGN 같이 신풍제약 같이 반짝 이 코로나 끝나면 이게 저거는 이제 매출이 없어질 거야. 코로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1조, 2조 이렇게 넘어가던 게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 매출이 다시 예전처럼 천억대로 내려앉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 폭락하겠죠.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이게 단순 정책주예요. 단순 정책주는 단순 테마주. 실적과 또 무관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단순 정책주에는 자 이렇게 단점을 보면 이 미래가치주 테마주들의 단점은 사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또 많이 하고요. 작전 세력의 물량을 뺏기. 그렇게 차트가 자꾸 무너지는 거는 작전 세력의 물량 뺏기 때문이에요. 저게 아주 심각하죠. 자주 나오고. 차트가 심하게 상하 기복을 만듭니다. 아직은 재정 부실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재정 부실한데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특정한 종목 한 종목만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심각한 문제 생기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대응 방법은 분할 매수 방식을 이 분할 매수는 모든 종목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정말 근데 이런 아닌 경우는 있어요. 100번 중에 한두 번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그냥 올인형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난번 3월 20일, 16일 그 뒤에 그런 날 이제 딱 보입니다. 그게 하루에 막 9%, 16%씩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끝도 없이 밀려 내려가는 그 공포감이 엄청나게 터져 내려가는 그 보아X 지수가 완전 최상위 그게 전 세계적으로 7번 정도 있었던 그 최단이 있거든요. 거기 라인을 때리는 그 50대가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50, 60, 70 정도 때리는 날. 거기 때리는 날, 그런 날은 올인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추가 매수 방식, 별도 예비비, 이건 꼭 지키셔야 되고요. 큰 과락점 지정해주기. 큰 과락점을 지정해주고, 제가 어떤 그 악재를 예상해서 수소차 중에 35% 넘어가는 것들 추매하라, 40% 넘어가는 것들 먼저 추매하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추매하신 분들은 지금 총 4개 추매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추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내일 또 좀 올라갈 것 같고 큰 과락점을 지정해 두시고 거기에 맞는 이 추가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면은 겁이 나서 이게 추매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미래 가치주 투자 못 합니다. 테마주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5% 이내 거는 추매 안 해도 된다 했죠. 15% 넘어간 것들은 해주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같은 업종 분산 투자, 이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미래 가치주들은 분산 투자하는 게 같은 업종인데 분산 투자해서 마치 한 종목을 크게 사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사는 거 비중을 좀 나눠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왜 어떤 업종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다른 기업들하고 투자를 받아서 정책 지원을 받아가지고 크게 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치주죠. 여기서 엄청난 놈이 나올 거예요. 많이 과락한 종목은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해주고 상승 전환 시 과잉 배팅한 만큼 현금을 재확보해 두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 자, 여기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건 정리를 끝내고요. 오늘 우리 소리가 대청소를 했더니 불안해서 그런지 책상 위로 계속 올라오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보면요. 오늘 유니크가 종가의 분봉을 딱 보면 종가의 이 언제 그냥 15분 3시 15분 정도에 그냥 상한가였어요. 근데 얘가 가니까 그쵸 2시 50분부터 톡톡 튀었습니다. 그쵸 톡톡 튀더니 이게 올라갔는데 얘는 벌써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여기나 차트가 요거 보니까 이거 집어넣는 거 보니까 알고 있었나 봐요. 이 기사가 터질지. 그쵸 아침부터
알고 이렇게 상한가를 그냥 와 보내버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네. 몇 분 사이에. 그렇죠? 몇 분, 고작 한 10분, 15분 사이에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건 JK 엔터도 보니까 이게 버버벅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여기도 알고 있었네, 아침에. 맞죠? 요렇게 밑으로 던졌다가 올라가는 요런 게 좀 중요합니다. 요런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관심 종목에서 이제 수소차를 보면 유니크, JN케이트 21%, GMB 코리아 14%, 두산 퓨어스 19%, 동아성 8%, 세종공업 7%, 뭐 EM 코리아 뭐 쭉 있는데, EM 코리아를 한번 볼까요? 뭐 별 거 없는. 그럼 얘는 오늘 아침에, 어제 이미 그거 있었네. 얘는 무슨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애들이. 자, 어제 올리다가 던져놓고 다시 올렸네요. 그쵸? 근데 일봉을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쵸?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 지난번에 이쪽에서 좀 샀다가 조금 팔고 다시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그쵸? 내려앉았는데, 뭐 여기서 사신 분도 있었고, 추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1월달 2월달에 추매를 좀 시켰잖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총 4개를 했을 것 같은데, 뭐 2개까지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조금 마음을 다 잡으세요. 이게 주식을 너무 겁내할 필요가 없는데, 하락하는 거는 더 사면 됩니다. 더 사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었죠. 테마주와 같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수소차나 로봇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이 상승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 돌발 테마주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폐기물 뭐 이런 건설주하고는, 시멘트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전기차들, 제가 2016년, 2017년도 전기차 이야기할 때, 뭐, 그 서울 무슨 정말 큰 대학교도 이제 연세대 뭐 경제학과 교수도, 이런 분들이 저를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엄청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분들 전기차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전기차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고, 테슬라 그 타고 다니고, 전기차 종목을 다 사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부분. 자, 이런 것도 매수를 하면 평당, 이거 오늘 뭐 내일, 오늘 안 간 애들은 내일 갈 수 있죠. 그쵸? 내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터진 거 아니라 있죠. 자, 윤석열 씨, 이거 석 달 동안 진행될 겁니다. 아마 석 달 동안 윤석열 씨가 정책을 하나씩 뭐 그 발표를 하면서 무슨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세부안 예산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또 던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아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가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파는 구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되, 다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던졌다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추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덜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좀 유니크 같은 것처럼. 그쵸? 이게 지금 유니크는 이미 추매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여기 걸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나 이쯤에 걸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거의 본전가에 깔딱깔딱 추매를 안 하고 있거나 추매를 좀 너무 약하게 했거나, 하여간 여기까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리토라는 종목을 제가 보라 했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가치주 투자 그거 뭐 해가지고 100개 중에 2개 빼고 전부 다 성공했어요. 거의 전부 다 50%에서 300% 정도 올라갔습니다. 플리토라는 종목,
플레토를 보면 플레토를 매수한 게 이 구간이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 샀는데 이 밀고 내려갔죠. 밀고 내려가면 100만 더 사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안 사거나 조금 샀다가 이거 왜 이래 그러고 내려간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딱 여기서 사게 하지 왜 꼭 여기서 사게 하지 왜 이런 데서 사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사기당했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냥 가치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악재, 시장적인 악재나 어떤 뭐 그런 거면 일부러 이렇게 올렸다가 던져버리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던지면 뭐예요? 얘를 따라가서 그냥 매수를 하면 돼요.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패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파는 구간은 항상 그랬죠. 내려왔을 때가 아닙니다. 그쵸? 여기 선을 꺼가지고, 언제 내가 이걸 때려 올릴 때 여기서 매도를 스탑로스를 건다. 그쵸? 여기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스탑로스 거는 사람이 자꾸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갔을 때 이격도가 왕창 벌어졌을 때 거기서 매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쵸? 매도를. 이 주봉, 월봉을 좀 많이 보시면 조금 감각이 있을 겁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월봉을 딱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여기서 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내려가면 안 되잖아,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다가 스탑로스를 분할 매도로 조금 이렇게 걸어 놓고, 일부 여기서 한 거는, 만약에 거의 다 팔렸다고 하면 다시 사요. 그쵸?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가지고 이걸 따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자기 차트에 어떻다? 밑에 차트가 제가 이 절반, 3분의 1 지점 한번,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이 세 개를 나눠서, 여기에 다다다닥 한 3분할, 여기 한 3분할, 여기 한 3분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까지 안 치는 경우도 좀 있지만,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 여기서 다시 걸면 되잖아. 그쵸? 여기서 그러면 3분을 더 걸고, 여기 3분을 더 걸면, 팔리거나 더 가거나 하겠죠. 더 올라치면은 그때 올라치면 남은 거를 또 다시 여기 걸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바이오리듬스도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죠? 박살냈죠. 이거는 아까 보는 신상장주고 이건 신상장주가 아닙니다. 박살냈는데 얘도 근데 사실은 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쵸? 이건 약간 구라를 쳤죠. 요즘화라는 기업이 없다. 갑자기 그런 게 나와서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있었어요. JTBC가 제대로 그 현장 가보지도 않고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다르다. 그래서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내면서 폭락시켰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는 이쪽에서 샀으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플레이토도 사실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보죠? 여기쯤에서 샀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플레이토는 진짜 많이 올랐네. 여기 샀다 쳐도 어쨌거나 이런 가치주 하실 때는 조금 배짱도 있어야 되고, 배짱 부리기 위해서는 약간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종목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도 자주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이 영상을 돌려보시고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고 차트를 항상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돼요. 매도하는 거를 일봉으로 너무 세심하게 보려고 하면 매도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잉 배팅 밑에서 물타기 많이 한 종목은 수익점에서 스탑로스 걸던 수동으로 매도를 하시던 10%에서 30%는 꼭 매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